봅시다. 줄칩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까지 줄치면 돼요.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대지 안의 건축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고 용도지역의 목적에 맞는 건축물 규모를 규제하여 조화로운 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데, 용적률은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공식은 밑에 있지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연면적이다라는 것은 건축물에 있어서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입니다. 각층 바닥 면적이 더한 값의 이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이 뜻인데, 뭐 그림 나타내면은 자 여기 200제곱미터짜리 대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건물이 이렇게 앉아있죠. 1층, 2층, 3층, 4층 각층 바닥 면적이 100씩이라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400. 400은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에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2배. 그래서 용적률이 200%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적률 200%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2배를 쌓아 올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각층 바닥 면적 100으로 했을 때는 4층까지. 자, 200제곱미터의 2배는 400이죠. 만일 50으로 한다면 8층까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용적률은 자 대지 면적의 몇 배를 쌓아 올리느냐는 뜻이에요. 높이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용적률이 자 500%다라면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몇 배? 5배를 쌓아 올리라는 뜻이에요. 200의 5배는 1000이죠. 바닥 면적을 100으로 하면은 10층까지 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용적률 10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1배를 쌓아 올리라 이 뜻이에요. 자, 용적률이 1000%라면 대지 면적의 몇 배? 10배를 쌓아 올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에서는 최하가 50%부터 시작해서 최고 1500%까지 줍니다. 50%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절반만 쌓아 올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일 200의 절반은 100이니까 바닥 면적 100으로 하면 단층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뭐 50으로 하면 2층까지 올라가죠. 1500%라는 것은 15배 쌓아 올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200의 15배는 3000이죠. 바닥 면적을 100으로 하면은 30층, 50으로 하면 60층까지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자, 이 용적률도 똑같아요. 법률에서는 최대 기준, 그 다음에 대통령에서는 세분 기준, 자, 조례는 사용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것도 시험에 대통령령 기준으로 옵니다. 자, 책에 보시면은 그 밑에 용도지역에서 용적률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 최대 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 범위에서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대통령 정하는 기준이 세분 기준이라 했죠. 여기에 따라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 조례로 정한다. 조례는 사용기준. 자, 밑에 박스는 대통령이 정한 최대 기준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분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에 관한 기준이 하나 되어 있죠. 요 표를 외워야 돼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는데, 외우실 때는 뒤에 큰 기준이 있죠. 그것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일종 전용은 10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1배를 쌓아 올릴 수 있다 이 뜻이. 이종 전용은 150%라는 것은 1.5배 쌓아 올린다는 뜻이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대지 면적 2배까지, 이종 일반은 250%, 2.5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자 3배 쌓아 올릴 수 있는데, 자 1종 전용부터 제3종까지는 얼마씩 늘어나요? 50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준주거지역은 500%, 대지면적 5배 쌓을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은 1500%, 자, 가장 높지요. 15배 쌓을 수 있고, 일반상업은 1300%, 유통상업은 1100%, 근린상업은 900%, 이렇게 상업지역은 200씩 작아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은 300%, 일반공업은 350%, 중공업은 400%, 공업지역은 50씩 늘고 있죠. 녹지는, 보존 녹지는, 자, 80%, 대지 면적이 0.8배로 쌓으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100%, 한 배 쌓으려는 뜻이. 관리지역의 보존관리, 생산관리는 80%, 0.8배 쌓으려고, 계획관리는 100%, 한 배 쌓으려는 뜻입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은 80%다. 어쨌든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그게 용적률의 특례라고 나가 있죠. 찾았습니까?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특례, 다음 지역 안에서 용적률은 그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도시공객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비율로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자, 도시적 외적의 개발지능주가 정된다.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의 개발지능주가 정되죠. 그럼 농림지역 기준인 80%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얼마? 100% 적용해야 돼.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80%, 자연공원은 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는 150%까지. 그 네 가지 갈로 묶고 보시면 돼요. 자, 용적률의 완화부터 그 다음 페이지 용도지구 앞까지는 버리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거기 2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 찾았습니까? 버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용도지역에 관한 것인데, 자, 체계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체계도 폈습니까? 자, 용도지역 20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20일은 종류가 세부 종류가 21개다는 뜻이죠. 전국토의 용도를 정하는 기본 제도로서 지역별 건축물 용도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 외에는 씁니다. 표 몇 개? 21개가 있고, 그 다음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건축하는 제도인데, 자, 건축이란 말 옆에다가 하살표 하시고 이렇게 쓰세요. 암기 프린트를 꼭 봐라 이 뜻이. 건폐율 용적률 다 외워야 되죠. 종류도 알아야 되니까. 그게 다 어디 있다? 암기 프린트 있잖아. 자, 그리고 용도적 20일 밑에 상호 중복 지정할 수가 없다고 써놨죠. 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자, 용도지역은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자, 입안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고시하고 지형 도면까지 고시해 줘야 되죠. 자, 이렇게 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 이 용도적 지정에 있어서는 특례가 두 가지가 있다. 특례 몇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를 생략하는 특례가 있죠. 자, 여기는 공유수면 매료를 할 때는 입안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입안 절차, 결정 절차, 고시 절차까지 생략하는 특례가 있죠.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되는 거 보고, 관리직에서 또 입안 결정 고시 절차 생략한 특례 있었죠. 이렇게 봤으면 돼요. 자, 그렇게 쓰면 용도지역에는 자, 그 정도만 쓰고 그거 주의하고 보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뭐 암기 프린터가 제일 중요하죠. 네, 암기 프린터가 매년 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합니다. 자, 이제 103쪽에 용도지구로 갑시다.
용도지구에 의히, 자, 용도지구 의의 봅시다.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다음 줄치입니다.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함으로써, 자, 국가에 줄쳤습니까? 그 다음 그냥 봅시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적 기능 정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한다는 말 있죠. 밑에 씁니다. 용도 지역을 보완한다는 뜻이. 용도 지역을 보완을 위하여 도시공관리 결정하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용도 지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용도지구를 봅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자, 제한. 앞에 세 가지 있었죠.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 세 가지 제한을 이거는 강화하거나 완화시켜서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용도지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라는 것은 용도주 지역의 이 세 가지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데 주로 건폐율 용적률은 크게 손을 안 댑니다. 주로 건축물 용도를 강화하거나 완화시켜서 건축해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가 예를 들어 100가지다. 자, 서울에 주거지역이라 지정된 곳, 자, 여기 부산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둘 다 똑같이 주거지역이니까, 자, 건축물 용도가 100가지 허용된다면 서울이나 부산 똑같이 적용하죠. 적용하는데 서울의 주거지역과 부산의 주거지역이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용도지역은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는 100가지 그대로 적용했을 때 맞을 수도 있지만은 부산에는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안 맞는 것을 보완시켜 줘야 되죠. 어떻게? 용도 100가지를 다 허용하니까 문제되는 건물들이 생기더라. 그럴 때는 자, 한 70가지만 허용하고 30가지는 허용 못하도록 용도를 줄여야 되죠. 이걸 뭐라 부른다? 강화라고 합니다. 용도를 줄이는 거. 그 다음 완화라는 것은, 자, 이걸 보완시키기 위해서 100가지에다가 추가로 20가지 더 해줘야 되겠더라. 자, 이런 것을 숫자를 용도 숫자를 늘려주는 걸 뭐라 부른다? 완화시켜서 이렇게 건축해 하는 제도가 용도지구다. 이 뜻이. 그럼 왜 이렇게 건축해 하느냐? 용도적 기능을 정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다 했죠. 그 말이, 자, 용도 지역이라는 걸 가지고 토지 이용을 규제해 보니까, 자, 지역적인, 자, 차이로 인해서 용도 지역만 가지고 토지 이용 규제하는 데는 한계점이 생기더라. 이 한계점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완시켜줘야 돼. 보완시켜줘야 용도적 기능이 정진되고 경관 안정이 도모된다. 어떻게 보완한다는 뜻이에요? 있잖아. 강화, 완화시켜서 보완해준다. 이게 용도지구다. 그래서 이게 보완하기 때문에, 자, 보완적 성질 때문에 상호 중복 지정을 이거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예, 앞에는 용도지정 상호 중복 지정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이 하나씩 돼 있죠. 자, 이것 보완하기 위해서는 용도 지구를 하나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이 필요할 때는 용도 지구, 같은 용도 지구를 상호 어떻게 할 수 있다? 중복을 여러 개 해도 관계없다. 이 뜻이에요. 자, 책에도 펴시고.
자, 용도지구 찾았습니까? 국지적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때 지정하고 용도적 제한을 완화시켜서 뭐한다? 건축한다. 그렇게 해서 용도지구를 보완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용도지구라는 제목 있죠. 찾았습니까? 그 밑에다가 요 말만 딱 쓰세요. 상호 중복 지정된다는 거. 자, 그래서 체계도에 쓰세요. 체계도에. 자, 체계도에 용도지구라는 제목이 있죠. 그 밑에 상호 중복 지정된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썼어요. 그 밑에 또 하나 씁니다. 이거 용도지구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어떤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자, 지정한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정 변경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자, 그렇게 썼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용도지구 종류를 한번 배워봅시다. 자, 옆에 두시고. 자, 책에 보시면은 용도지구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법정 용도지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어떤 계획으로 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기억부터 자, 취역까지 돼 있는데 자, 그 밑에는 용도지구 세분이나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필요하다 인정되면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 도시군 관리 용도지구도 세분할 때는 반드시 어떤 계획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죠. 자, 여기서는 외우는 건 없어요. 이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용도지구는 이 용도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 토지용 규제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라는 한계점을 뭘 해줘야 돼요? 보완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위에 박스에 첫 번째 거 경관지구라고 되어 있죠.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 경관이라는 것은 경치를 본다 이 뜻이에요.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보전해주고 경치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자, 형성, 만들어주는 지구를 경관지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떨 때 쓰느냐. 자, 어느 도시가 이렇게 산을 배경으로 이렇게 자, 여기가 상업지 이 도시. 자, 도로 옆에 건물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 건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설치하면은 이 건물이 뒤에 산을 가려버리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건물을 이렇게 배치시켜 보니까 좋은 자연경관 같은 것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현상이 나타날 때 여기에다 이걸 지정해서 이런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용도를 어떻게 합니까? 강화시키는 데 쓴다. 자, 그러면 우리 부산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산도 있고 해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해안에 멋진 이 해안에 자, 여기에 백사장이 있죠. 자, 여기 해안가 주위에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버리면 자, 해안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가리죠. 이럴 때도 못 쓴다. 경관지구. 그래서 어제 아래 유수에 아침 뭐라 합니까? 광안리 해변가에 높은 건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이렇게 도의를 해보니까 해변의 자연경관을 가린다고 하죠. 그래서 조례로 지금 경관지구 지정할지 말지를 고민하는데 내가 볼 땐 바보라. 왜 바보냐? 이미 들어서 있잖아. 뭘 지정해? 참, 그, 공무원들 보면 참 바보들 많아요. 예. 이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지정해놔야 되죠.
그래야 이게 이렇게 안 들어오는. 지금 저 강안리 가보세요. 이미 높은 건물 도일해놨습니다, 이게. 그런데 뭘 경관지구를 지정해. 예. 자, 그래, 이럴 때 쓰는 것이 뭐다? 경관지구다. 자, 경관지구는 밑에 종류가 3개로 나눠집니다. 자연경관지구라고 되어 있죠.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뭐 이런 그림이 이렇게 경우가 대표적인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변경관지구가 아니고 시가지 경관지구로 바꾸세요. 수변이라 되어 있죠. 옛날 말입니다. 수변이 아니고 뭐 시가지 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 전용 주거지역 같은데, 그런데 이걸 지정해서 거기에 자 주거지나 이런 데 대한 경관을 보호할 때 정합니다. 특화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 수계라는 것은 뭐 강이나 호수 이런데, 수변, 물 주변에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특화 경관지구인데, 자 여기에 광안리 해변가 이런 데 있죠. 여기에 지정한다면 특화 경관지구죠. 이런 경우에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시 위에 올라가서 이제 고도지구 봅시다. 니은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 효율적 유용을 위해서 줄칩니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그게 줄쳤어요. 고도지구는 자 건축물의 뭘 규제한다? 높이 규제한다 이 뜻이요. 어떻게? 자 이렇게 자 건축물 높이의 여기에 최고 한도를 정해서 이 높이 이하로만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최고 이 고도지구 들어오면 8 내지 10m 이하짜리만 지어야 됩니다. 낮은 건물만 짓는다 이렇게 하시고, 흔히들 옛날에 뭐 고도 제한 걸린다는 말 있죠. 그럴 때 쓰는 것이 고도지구예요. 그래서 고도지구는 볼 수 있는 곳이 자 공항 같은 데 가면 봅니다. 자 여기에 비행기 할줄에 자 날아가는데 이런데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하면은 비행기 착륙 문제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낮은 건물만 짓도록 여기에다가 뭘 지정합니까? 고도지구 지정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건축물 높이가 낮아지겠죠. 공항 주변은. 그래서 공항은 도심 발전에 좋다 나쁘다?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원래 공항이 수영공항인데 김해로 옮긴 이유가 자 수영에 해운대 지역의 센텀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다 공항 할줄 자리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현대 발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공항 이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고층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원래 공항 김포공항 아닙니다. 서울공항이라고 서울 강남에 있었어요. 여의도에. 여의도 발전이 안 되니까 공항을 얻으러 김포로 옮겼단 말이에요. 왜? 고도지구 때문에 건축물 높이가 어떻습니까? 낮아지니까 발전이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공항들이 다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방화지구 찾았습니까?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방화지구. 자, 이건 어디서 보느냐?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건폐율이 90%까지 주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데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은 건물이 대지에 거의 다 앉아버려요. 여기에. 자, 이렇게 앉아버리죠. 예. 왜? 90% 되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바짝 붙어버리죠. 자, 이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건물 하나에 화재가 났다. 자, 화재가 나면은 옆 건물로 옮겨 붙어버리죠. 이런 문제 때문에 자, 방화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건폐를 줄이면 안 되느냐? 줄이면 중심상업지역이란 의미가 없어져요. 줄이지 말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방화지구 이런 데 지정하면은 첫째 여기 짓는 건물들은 다 내화 구조로 시공해야 됩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그리고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용도 중에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설은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떻게 해버린다?
강화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완해준다. 자, 그 다음에 방제지구. 풍수의 산사태, 집안붕괴, 그 밖에 재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이것도 지정되면은 용도를 어떻게 하겠다? 강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방제지구. 자, 이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자 건물들이 들어가 있다. 산사태로 무너질 수 있죠. 예, 그럼 이런 산사태나 이런 자연 발생이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다 여기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용도를 어떻게 해버린다? 강화, 줄여버려요. 그래서 재해 예방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밑에 박스에 보면 이연의 방제지구 찾았습니까? 자,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자,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어떤 곳이에요? 도심 같은 데. 자, 이런 곳에 시설 개설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시설 개설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뭐다? 시가지 방제지구. 이 시가지 방제지구는 우리 도심에 옛날에 삼풍백화점 같은 거 있죠? 이런 건물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지정하는 건물에다가. 그래서 이 건물의 시설을 개선시켜서 재예방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시가지 방제지구. 그래서 삼풍백화점은 아시죠? 예. 건물을 너무 무리하게 개축을 하는 바람에 건물이 일순간에 전부 다 쭉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이 압사돼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런 건물에 지정합니다.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이나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등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사태가 나는 이런 곳에 지정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방제지구다? 자연방제지구. 건축 제한을 한다는 것은 용도를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강화시켜버린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재예방한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미염의 보호지구 찾았습니까? 문화재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은 뭐 항만이나 공항 같은 거. 자, 이런 시설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뭐라 부른다? 보호지구라 합니다. 그래서 보호지구. 자, 보호지구가 정되면은 건축물 용도를 이거는 대폭 강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정되면은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대폭 줄어버리니까 설치할 건물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서울에, 자, 가면은 삼각산이 있고, 삼각산 밑에 청와대가 있죠. 청와대 밑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경복궁이 있어요. 자, 이 경복궁이라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다가, 자, 뭘 지정해놨다? 보호지구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주거나 상업지역 같은 도심이에요. 여기에 주거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건물들이 주변에 들어와 버리면은 이 경복궁 보호하는데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지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지정되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가지고 있으면은 건물 못 짓죠. 땅값 없어요. 예. 그런데 옛날에 군사정부 시절에는 보상 안 해줬습니다. 이거 요즘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예. 옛날 같은 경우에 이거 뭐 갑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은 온나죠. 어디로? 예, 저 남산 분실가 두들마들어 가야지. 예. 그런 시대도 우리를 겪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사는데, 자, 지금은 다 이는 워낙 건축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보상을 해서 국가가 이 토지를 어떻습니까? 매입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종류는 밑에 내려가시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라고 되어 있죠.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을 보호보존할 때 쓰는데, 여기 있는 뭐 제가 경복궁 예던 거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예요. 그 다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을 보호, 기능 유지, 정진을 위해서 필요하고,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전할 때 쓰는데 뭐 대표적으로 창녕에 우포늪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지정됩니다. 자, 옆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락지구 찾았습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구역의 지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락지구는 자 이정되면 용도가 이런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강화되는 것만 쭉 봤죠. 이런 거꾸로 용도가 완화돼요. 자, 어떨 때 쓰는지 봅시다. 자, 어느 이는 산림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산속에 건물이 한두 채씩 흩어져 있죠. 이런 건물을 뭐라 부릅니까? 취락이 하는 취락. 예. 한 10채 정도 모이가 있다. 부락이라 하고 3, 40호 이상이 되면 마을이라 하죠. 자, 이 같은 흩어져 있는 이런 지락들은 산림 훼손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여기다가 마을을 자 조성을 해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주시켜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거 철거시켜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이 마을을 조성하려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자 공동주택인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상가 같은 거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시설이 여기 들어갔으면 마을이 조성돼야 되는데 이 지역의 용도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구역 같은 용도입니다. 이런 용도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산에 공동주택 들어가 있는 거 봅니까? 산에 음식점 들어가, 술집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은 조성해야 되는데 이게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자, 이 마을 조성한 여기다가 뭐 지정합니까?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자, 이 지정되면 이런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준다? 완화시켜줍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옆에 이제 취락지구는 종류가 두 가지.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줄칩니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 거기만 줄치고.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할 때 쓰는 것을 뭘 지정한다?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줄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 거기만 줄치고 취락을 정비할 때 쓰는 것이 집단취락지구인데 자, 취락지구는 우리 부산에서도 봅니다. 자, 동네 저 금정산 아시죠? 산성말 아시죠? 거기 취락지구예요. 예. 그래서 거기 옛날에는 금정산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전방을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북관계 대체니까 후전선 쪽이 최전방이라 생각하죠. 조선시대 때는 최전방이 어딥니까? 여기에요, 지금 여기. 예, 부산이 최전방입니다. 왜? 조선에 가장 많이 조선시대 때 침략을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 예, 일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이에요. 그럼 여기 우리 학원에 있는 지금 여기 이 지역의 하단에 여기는 뭡니까? 예, 바다입니다, 바다. 예. 어디까지 바다에 있느냐? 서면까지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서면에서 일본 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바다니까 조금 보면 동네죠. 그래서 최전방으로서 금정산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군인들 가족들이 흩어져 살다가 1970년대 이후에 자 산림 훼손을 막고 취락지구 도입해서 어느 날 산성마을 가봤죠. 그게 취락지구 중에서 다 모아놨잖아. 그 속에. 그게 마을을 조성해놨어요. 그게 이제 금정산에 있는 대표적인 취락지구인데 거기 가면은 연립도 있고 다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음식점도 있고 다 있죠. 예, 그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금정산성은 자연취락지구는 아닙니다. 집단취락지구예요. 왜 집단취락지구냐? 금정산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취락지구다? 집단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앞 페이지에 자 거기에 시옷에 개발지능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인데
이것도 용도를 거꾸로 떴습니까? 완화시키죠. 그래서 개발, 진흥지구. 자, 여기에 농림지역도 있고, 자, 여기에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있다 생각하시고, 자, 여기에 농림지역 여기에, 자, 여기다가 공장을 넣고 싶다. 농림지역에서는 공장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와 같은 공장시설 몇 개를 넣고 싶을 때 여기에다 지정하는 것이, 자, 개발 진흥 지구, 즉 지정하면은, 자,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완화시켜 줄 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공장이 여러 개 들어가죠. 여러 개 들어가면은 앞에서 배웠던 뭐 지정된다? 농공단지가 지정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이런 곳에, 자, 여기가 어디 있냐? 저 강원도 설악산이다 이 뜻이. 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숙박시설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호텔 못 들어갑니다. 허용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개발 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은, 자, 호텔 같은 관련 이런 용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해준다? 완화시켜줘요. 이럴 때 쓰는 것이 개발진흥지구인데, 종류는 5가지. 옆 페이지 보시면은, 주거개발진흥지구라고 나가 있죠. 자,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합니다. 이 정도면은 주거기능과 관련된 시설 용도가 완화돼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되는데, 이 정도면 공업기능과 유통물류기능 가는 시설이 완화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정되면 관광과 휴양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때 쓰는데, 이 정도면 관광과 휴양과 관련된 시설 용도가 완화됩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을 2개 이상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때 쓰니까, 이게 지정되면 2개 이상의 기능에 해당되는 시설이 완화된다는 뜻이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 외의 그게 주의하시고. 자, 이런 기능은 아닌 이 뜻이죠. 자, 이런 기능 아닌 중심으로 특정한, 자, 목적을 가지고 개발 정비할 때 씁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호텔도 있고 여기 같은데 호텔 옆에 상가를 좀 넣어야 되겠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상가 못 들어가죠. 자, 이런 상업시설 같은 것을 넣어서 개발시킬 필요가 있을 때 뭐 정한다? 특정, 주거, 산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의 기능이 냈죠. 이런 것을 넣을 때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앞 페이지에, 자, 이제 지역, 이형 봅시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나가 있죠. 자, 주거 및 교육 환경,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데, 자, 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자, 여기는 대표적으로 상업지역 같은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한다? 강화시킵니다. 자, 어느 상업지역이에요. 예, 여기 차가 다니는 도로도 이렇게 있고, 자, 이렇습니다. 자, 상업지역은 본래 도로가 옆에는 백화점, 업무빌딩, 은행빌딩 같은 거, 병원 빌딩이 들어오고, 한 블록 뒤에 들어가면은 음식점이 들어오죠. 또 그 한 블록 뒤에 들어가면은 유흥주점이나 모텔 같은 것이 이렇게 배치돼요. 자, 이쪽은 상업지역인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상업지역이니까 당연히 미락 숙박시설이 여기에 들어올 거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애들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상업지역이니까 애들 학교 주변에도 들어올 수 있겠죠.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시켜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뭐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러면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여기에는 위락 숙박시설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 뜻이. 이럴 때 씁니다. 자, 그 밑에 복합 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용상, 개발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 그게 줄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은 복합개발한다는 뜻이에요. 복합개발을 위하여, 자, 특정적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는 용도 완화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자, 갓 조성되는 곳입니다. 지금 일반 주거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여기 가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반시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렇게 기반시설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있죠? 이거 조성하는 이제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는 멀리, 상업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해도 상가시설이 없죠? 이럴 때, 자, 여기에다가, 자, 이런 곳이라든지, 뭐 또 이런 곳에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자, 복합상가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해 주는 것이 뭐다? 예. 그래서 용도를 완화해서 복합상가 넣어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상업시설을 이용하면 되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복합용도지구. 자,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만 하면 돼요. 외울 거 없습니다. 자, 105쪽에 가면 용도지구의 신설이라고 되어 있죠. 뭐 여러분 시험에 한번 물었는데 어떤 뜻인지 봅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 명칭, 지정 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자, 줄칩니다. 1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 결정할 수 있다. 줄쳤어요. 자, 1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 법에서 정한 용도지구 있죠. 법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 변경이 된다. 그럼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용도 지역이나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같은 것은 방금 법정 외에, 자, 새롭게 신설한다 못한다? 이는 못해요. 용도 지역이나 구역은 법 외에 정한 것 신설 못합니다. 그런데 용도지구는 보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설해도 돼요. 그 신설 기준이 있죠. 자, 기억해 보시면은 용도지구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구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만으로는 효율적 토지용을 달성할 수 없는, 줄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런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자는 용도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줄칩니다, 최소 한도에 거쳐야 됩니다. 자, 당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자를 완화하는, 자, 줄칩니다, 행위자는 완화하는 용도지구 신설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춰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방제지구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나 우려되는 지역 등 다음에 대통령이 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꼭 도시군과 결정으로 방제지구 지정해라는 뜻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1번 연안 침식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에 따른, 줄칩니다,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자, 같은 법에 따라 연안 육력에 한정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이는 무슨 뜻이냐?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어느 해안입니다. 자, 여기 바다고 여기 육지 쪽이에요. 여기가 바다 쪽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육지가 자꾸 바다 속으로 침식돼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건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이런 지역을 이제, 자,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해 놔면은 이 중에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육지 쪽을 뭐라 부르느냐? 연안 육역이라 합니다. 그 다음 바다 쪽을 연안 해역이라 하는데, 이쪽에는 건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방제지구를 꼭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도시군과 결정으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풍수의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줄칩니다.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내 예상 발생하여 인명피해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 피해가 우려될 때도 꼭 방제지구를 지정해서 재해 예방해라 했듯이. 내려가서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찾았습니까? 자, 복합용도지구는 자, 딱 정해진 용도지역에만 지정해야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관리지역의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자, 1, 2, 3 국할로 묶어 보셔야 돼요. 어느 지역 지정해야 된다?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여기에만 지정해야 돼요. 복합용도지구는. 다른데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일반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곳에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자 건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자 중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앞에 비었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끼리 혼재된다 그랬죠. 주거와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즉 복합상가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시켜 줍니다. 그래서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완화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지정기준 자 동그라미 3번은 5, 6월 달에 보면 돼요. 자, 옆 페이지 가면 용도지구 안에 건축자 하나 들어가 있죠. 그것부터 잠시 또 쉬었다 합니다. 칠판은 그대로 두세요. 예,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